안녕하십니까. 성교육 전문 강사 최형자입니다. 여러분,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계속 듣는 이야기지만 이게 뭘까 하시죠.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는 학교 생활, 군대 생활, 직장 생활, 공무원 생활, 운동 선수들이 하는 그런 생활인데 반드시 그 생활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도 6년, 3년, 3년, 또 대학에서 4년 은퇴 다 있죠. 군대 생활은 예전에는 3년이지만 지금은 18개월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함께 지내다가 반드시 거기에는 은퇴가 있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는데 우리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노년이 되어서 몸이 좀 노화가 돼서 좀 신체적으로 노화되어서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할 뿐이지 성생활은 계속됩니다. 이번에 그 사연 주신 분은 저가 굉장히 마음속에도 많이 남고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에 지금 제목이 뜨거웠던 불륜, 식어버린 부부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같이 이제 남자친구랑 생활을 했는데 헤어진 지 2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영영 못 잊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잊지 못하는 이별, 시간이 지나도 떠오르는 그 사람의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조금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연구소에 다녀가신 이후에 저가 계속 이 뇌리 속에 맴도는 노래가 있습니다. 패티김 가수의 잊지는 못할 거야 하는 그런 노래인데 흥얼흥얼 그려서 저도 아침 시간에 잠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날 밤 그 추억을 잊지는 못할 거야. 또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하는 그 노래가 계속 맴돌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이별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연은 잊지 못하는 이별, 정말 시간이 지나도 떠오르는 그 사람인데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 비춰지지 않는 뒷이야기죠.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연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 사연을 주시는 분은 72세 뱀띠 동갑이에요. 12살 아래인 이제 60세 된 혼자 된 여성인데 이 여성이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이제 가볍게 만나게 되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정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외국에 오면서 이제 남자친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8살, 10살이 되던 해에 전 남편의 친구와 전 남편과 이제 사업상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이제 합의 이혼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 70%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10년, 20년 동안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외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있으면서 남자친구가 이제 사업상 외국에 오게 되겠죠. 그렇게 머물면서 3박 4일을 함께 밤을 지내기도 하고 또 이 사연을 주신 분도 외로운 생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정하게 다가온 남자친구에게 어쩔 수 없이 몸을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의 잠자리도 그냥 부부의 관계는 유지했고 또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서 신혼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었거나 또 시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뜨거운 밤을 보낸 적이 거의 없이 부부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건설업에서 자재 구입이나 또 디자인 이런 신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바이어와도 가끔씩 함께 만나기도 했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나이가 꽤 있어요. 띠동갑이니까 72세인 나이에도 청년처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진을 잠깐 제가 보았는데 아주 잘생기고 우람하고 아주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띠동갑인 이 60세 여자분도 굉장히 볼륨감이 있고 또 매력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이제 두 사람은 첫눈에 이렇게 반하게 되었죠. 띠동갑이지만 나이를 극복한 사랑에 우리는 편하게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에 혼자 지내는 외로움, 우울감, 짜증과 분노, 또 허전함, 죽고 싶은 그런 감정을 지내면서 몇 년을 살아내다 보니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외로운 나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다가온 남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 이제 외롭게 이렇게 지내다가 누가 따뜻한 말을 걸거나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나도 마음이 끌리게 되겠죠. 여기 이제 사연을 주신 분은 띠동갑이면서도 신중년 나이에 저를 열정적으로 건강한 청년으로 느낄 만큼 또 30년 전에 그 전 남편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출장 기간이 끝나 돌아갈 때면 만날 때까지 또 생활비로 쓰라고 하면서 돈도 뭐 한 600 정도 그렇게 주고 갔다고 하네요. 돈도 받고 또 사랑도 나누고 여행해서 얼마나 이분은 좋았겠어요. 그러는 동안에 남자친구는 이제 계속 만나면서 사랑도 깊어가고 우정도 깊어가고 또 부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부인이 있음에도 그렇게 몰래 만났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이 남자친구는 은퇴를 하면 반드시 너와 새 살림을 시작하겠다고 사랑도 이제 뜨겁게 나누었기 때문에 이 사연을 주시는 분은 남자친구의 가로에서 벗어나서 정말 부부처럼 신혼 부부처럼 그 판타지하게 그렇게 느끼면서 기쁘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하고 친정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집에 가끔씩 오면 정말 사이가 온 것처럼 아주 진수성찬도 만들어 주시고 또 생일날에 새로운 양복도 준비해 주시고 마치 사위 대접하듯이 박서방 하면서 그렇게 또 불러주셨기도 했대요. 저에게는 너무나 가분한 사랑을 주었고 또 전 남편에게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남자친구에게서 정말 마음껏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사업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또 업무 중에 있었던 일상생활에서 힘이 들고 또 지친 몸을 이제 그 같이 사연을 주신 분과 함께 있기만 해도
아우 정말 나는 너를 만나서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다 라며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한번 이렇게 관계를 하고 나면 이 사연을 주신 분도 온몸에 쌓여있던 육체 피로가 싹 가시면서 전신 운동을 하던 뇌에서도 이제 천년향 우울제가 막 나온다는 것을 이분이 느끼고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남자친구하고 여행지에서 이제 잠깐 3박 4일 동안 생활을 하고 이 남자친구가 떠나면 한 5개월, 6개월 또 뭐 때로는 3년 정도 보지를 못하죠.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남자친구와 한번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그 3박 4일 동안 사랑 나눈 것이 한 달, 2달 동안 정말 신나고 재미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셨을까요? 이 사연자분은 정말 이 남자친구를 좋아했고 또 돈도 주고 가고 또 온몸에 자기의 이제 그 향울제적인 그러한 안정감, 사랑 이것을 마음껏 느끼고 이제 가셨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를 전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네, 정말 이 불륜의 관계는 오래 가지를 못하겠죠. 진실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하고 6년 동안 이제 몰래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한 번은 한국에 와서 급하게 연락하는 바람에 이 남자친구가 급히 나오면서 핸드폰을 2개를 들고 다니셨대요. 근데 잘못 들고 나온 거죠. 아뿔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상 뭐 핸드폰 2개 또 3개도 들고 다니기는 한데 이분이 이제 정신을 깜빡 놓친 거죠. 그래서 들고 나온다고 나오는데 그 핸드폰 하나는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맛집에서 있었던 일, 뭐 이제 카톡 주고 받았던 거 그런 것이 이제 다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핸드폰을 들고 오고 집에 있는 핸드폰은 그것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른 것을 들고 오게 된 거죠.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제 부인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변명할 여지도 없이 불륜 사실을 남자친구의 와이프가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도 하얘지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또 핸드폰 그 닉네임에는 뭐 내 사랑 심쿵 뭐 이렇게도 또 적어 있었기 때문에 전 그 와이프도 그걸 보고 또 이제 같은 마음이었겠죠. 이 남편이 나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나 몰래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오래되게끔 톡을 주고받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남자친구 와이프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웠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의논할 상대도 안 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할 정도로 그분도 이 사연자 분이 당황한 것처럼 그 부인도 엄청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정말 이야기를 이제 다 자초지종을 이제 그 와이프에게 다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고, 또 그렇다고 은퇴를 하면 나랑 신혼 부부처럼 살 것이다 라는 말까지는 차마 하지도 못했는데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장면처럼 머리끄댕이 잡히고 또 두 뺨은 막 양쪽 싸대기를 맞고 그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도 TV에서 나오는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겠죠. 우리 그 막장 드라마에는 이제 진실은 분명히 이제 밝혀지고 또 정의는 늦을 뿐 결국 다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 정의가. 그래서 이 사연자분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 나와 새 살림을 차려 신혼부부처럼 살아가자고 손가락 걸며 맹세했던 남친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로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손가락 걸고 너랑 나랑 이제 영원히 변치 말자 하고 약속은 다 했지만 또 그 외국에서도 그 사랑은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리에 그 자물쇠로 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남산 타워에도 자물쇠가 한 수천 개 걸려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 그 나라의 옛말에 조강지처는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도 남자의 기속 본능은 그가 가정이 있는 곳으로 마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저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좀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다 덮어주자면서 이제 꼭 안아주시고 그래도 한번 여행 올 때마다 이렇게 돈을 주고 간 것이 이제 남자친구는 한번 계산을 해보셨대요. 3억 한 2천 정도를 주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 받은 사람은 그 돈이 3억 얼마인지는 이제 모르고 그냥 이제 다 받아서 생활비로 쓰신 거죠. 그래도 6년 동안 생활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금액은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이대로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마음 아프죠. 충분히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 사연자분도 기대가 컸기 때문에 상실감도 엄청 커져서 이제 이 사연을 잊지 못해서 연구소에 찾아온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뭐 상실감이 뭐 3이면 기대감은 한 7대 3 정도 되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남자친구가 사랑을 택하기를 원했으나 이 사람은 이제 기속 본능으로 조강지처는 버리지 않고 본처에게로 간 거죠. 그래 우리 여기에서 또 남자의 그 본능도 있어요. 이렇게 사연을 주시기는 했어요.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별 후에 나를 돌아보는 연습이 이제 이분은 필요하죠. 물론 잊지를 못하겠죠. 사랑을 했던 사람이고 아주 몰래 했던 사랑이기 때문에 이별 후에 나를 돌아보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감정을 흘러보내는 감정 일기를 써서 어차피 그분하고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손가락 걸고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자물쇠를 채워서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 일기를 써봐야 되는데 감정일기 같은 것은 우리 초등학교에 우리 일기 쓰잖아요. 요즘은 초등학교는 일기 검사를 하지를 않아요.
뭐 개인 사생활 보호해서 이제 쓰지는 않는데 이제 이분한테 감정 일기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나는 눈을 떠서 그 사람을 생각한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했나? 또 정말 보고 싶다라는 일기를 쓰는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또 날씨까지 쓰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감정을 자꾸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내지 않을 이별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제 이별 편지는 쓰기는 하지만 그 남자친구에게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말 당신하고 있을 때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 아직도 생각이 난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자꾸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이분한테 이제 권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는 일상 루틴 만들기. 뭐 자나깨나 당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냉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강지처에게 돌아가고 또 남자들의 그 본능이 기속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돌아가기는 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사랑을 나를 택해야지 어떻게 또 아내를 택하나. 예, 그런 것도 이제 자기의 일상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아침에 자기가 하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침대 이불 개고 또 좋은 음악 듣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의논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억으로 정리하는 감정들. 우리가 그 추억 속에는 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시간을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라고 추억으로 받아들이고 또 지금 현재 나에게 집중하는 습관 들이게 해서 자꾸 이제 우리 추억 속에 있으면 함께 거닐었던 그 장소 또 그 사람의 향수 또 냄새만 맡으면 또 그 사람이 생각나고 하는데 지금의 나에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자꾸 그분을 뭐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것보다는 되뇌이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의 일상생활에 하는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만의 이제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는 자꾸 그 남자친구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가끔은 더 아내한테 뭐 머리끄댕이 잡히고 싸대기 맞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나지만 그래 나도 그 사람의 상대방을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붙잡고 계시지 말고 감정일기도 써보시고 나의 루틴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 이제 두 번째 사연인데 옆방 아줌마, 옆방 아저씨입니다. 우리 보통 한 집에서 살기는 하지만 옆방 아줌마, 옆방 아저씨처럼 지내시는 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이제 각방 쓰는 부부. 우리 손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한 집에는 살지만 각방을 쓰고 침대도 따로 쓰고 뭐 TV도 이제 따로따로 보기도 하겠죠. 요즘은 이제 같이 산다고 하면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요? 잠도 같이 자나요? 이불 속에도 같이 있나요? 하고 물어볼 필요도 있죠. 우리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말만 들어도 잔잔한 설레임, 노년의 순수한 연애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옆방 아줌마, 옆방 아저씨. 부부인데도 각방, 그것도 옆방에서 지낸다라는 말씀이죠. 웃기면서도 슬쩍 조금 마음 쓸쓸한 그런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실제도 노년기 부부들에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고, 또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함께 볼게요. 저는 60세 학원을 운영하는 피아노 강사이고, 또 남편은 바로 그 한 건물에서 2층에서는 피아노, 3층에서는 태권도 학원을 운영을 해서 매일매일 뭐 같이 살다시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2층, 3층을 오고 가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같이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서로 말수도 대화도 자꾸 줄어들고 따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익숙하게 되었대요. 낮에도 한 건물에 있다가 또 퇴근하면 각 방으로 들어가서 거의 옆방 아저씨, 옆방 아줌마처럼 지낸답니다. 그리고 호칭도 피아노 학원의 원장님이시고 태권도 학원의 이제 관장님이시니까 원장님, 사범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집에 오면 어이 옆방 아줌마, 옆방 아저씨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게 이제 일상생활이 되었는데, 같은 집인데도 옆방에서 문 두드리는 게 요즘은 우리 집의 로맨스랍니다. 사랑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고, 태권도 이제 부장님은 항상 이제 사랑은 멀리서 봐야 되는데, 또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또 듬직한 멋진 남편이 옆방에서 보면 이럴 때는 원수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같은 집, 같은 햇살 아래 사는 부부가 거실을 하나 두고 방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노크를 하고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자신이 너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침대에서 자고 생활하면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여보, 당신 하면서 이제 가정을 재미있게 꾸려 나갔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도 60이 되고 남편도 62세 정도 되니까 이제 각방 쓰는 게 아주 익숙해졌고, 남편도 그 나이에 태권도 사범으로 아직도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집에 들어오면 뭐 코 고는 소리도 옆방까지 들릴 정도로 코를 심하게 골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코 고는 소리가 오케스트라 같다라고 하는데, 이분도 이제 힘이 드니까 코 고는 소리가 이제 자기 방까지 들리고 해서 아예 이제 각방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같이 옆방에 있으면서도 카톡으로 여보 오늘은 옆방으로 출근하실래요 하는 이제 카톡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를 하면 이제 뭐 호르몬도 그렇고 이제 너무 불편하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 번씩 이제 생각이 나면 옆방 아줌마 오늘은 뭐 해? 하고 또 베개를 들고 온대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 지인에게 이제 의논을 한번 해봤더니, 또 이제 의논도 해보고 이제 연구소에 찾아오신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힘들면 성기구를 한번 선물해보라. 그래서 이제 그 성기구를 남편 생일날에 그것을 줬대요. 그거는 이제 하반신 그 생일 선물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 선물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은 뭐 옆방 아줌마 부르지도 않고 아주 만족을 했는지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하반신 그거도 부인하고 아내하고 하는 게 훨씬 좋지. 그 성기구로 하는 것도 남편도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몇 달 동안 옆방을 노크도 하지 않고 만족을 했는지 학원에서 평소 때 나를 대하듯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옆방 문을 가끔씩 두드린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어떠한 방법이 현명할까요? 이렇게 계속 부부 관계를 계속해도 이혼 유책 사유가 안 될까요? 라는 사연인데, 리얼도를 선물한다면 남편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제 좋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당황하거나 기분 나빠할 경우도 있는데, 좋아할 수 있는 경우는 성적 호기심, 또 판타지 같은 자극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아내가 내한테 이러한 선물을 했지?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아내의 유쾌한 제안에 긍정적인 정말 우리 안에 센스가 있는데 나에게 또 이러한 것까지 선물을 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입장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하루 종일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시달리고 또 밤마다 또 요구를 하니 아내가 내 대신 이렇게 선물을 해줬구나 하는 아내의 입장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물을 해줬는데 남편이 당황하거나 기분 나빠할 경우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나를 뭐로 생각해서 이러한 것을 선물을 해줬나 하는 그 자존감이 저하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피 반응도 있을 거예요. 또 이 남자들은 또 신기하기도 하지만 내가 요즘 제대로 해주지 못했나? 자기도 이제 나이도 62세 정도 되니까 어떠할까요? 몸도 마음도 이제 좀 그렇게 한데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정서적인 상실감도 있겠죠. 내가 도대체 이러한 대접을 받고 부부 생활을 유지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얼돌은 같이 이제 밤에 재미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 그 관리는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제 부인하고 하면 나중에 뭐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리얼돌도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제 하반신이기 때문에 항문 있는 쪽으로 이걸 해야 돼서 이제 향균 파우더로 뽀송뽀송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서 더 이상 그 균이 옮지 않도록 그렇게 또 보관을 잘 하셔야 되고, 직사광선도 피하고 습기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례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반드시 이거 보관해야 되고, 사올 때에 그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에다가 잘 보관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농장 안에다가 농 속에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두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걸 또 냉동실에 또 넣어 두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보관 방법도 잘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이제 사연자 주신 분하고 너무 이제 이 본인이 힘들어 하기에 성인용품 집에 같이 함께 갔었어요. 어떠한 것이 괜찮을까 해서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기구도 저는 이제 많이 보기는 했지만 이 사연자 분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도
뭐 상대가 있는데 뭐 손만 잡고 자는 부부도 계시고, 성 파트너가 없음에도 또 굉장히 자기가 몸이 원해서 또 이런 성인 용품 집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이제 하반신 거를 이제 권유해서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번은 이제 옆방 아저씨가 이거 하는 것을 한번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 궁금해서 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정말 그래서 이 남편은 왜 또 사다 주고 나를 또 보느냐, 그리고 또 굉장히 화도 냈다고 해요. 일단 이러한 것을 이제 선물을 해주면 남편의 그 의사 존중도 해줘야 되고, 남편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존중을 해주시고, 또 사연자 주신 분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또 이런 거라도 선물을 해서 남편이 만족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에 주신 분, 설레였던 밤 이후에 남은 것은 이제 죄책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남자친구와 6년 정도 사귀기도 했고, 또 굉장한 이제 이혼을 해서 한 20년 동안 혼자 지내던 밤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아주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눈 거죠. 생활비도 받으면서 또 기대도 했어요. 이제 은퇴 후에는 자기랑 이제 신혼 부부처럼 살아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한테 막 울면서 정말 하소연을 하고 언제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분도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깨끗이 잊어야 되겠죠. 감정 일기도 쓰고 또 나의 그 루틴을 다시 찾고, 그 편지도 한번 생각날 때마다 편지를 써라. 근데 쓰지만 보내지는 말아라. 그러면서 나의 감정을 계속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부부 생활에서 뭐 이런 사연 저런 사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다음에 제가 한 가지씩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성생활은 계속 이제 유지는 되어야 되지만 너무 이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또 그것만 또 집중을 해서도 안 되겠죠. 기쁨과 또 행복과 슬픔과 고난 그런 거, 또 이제 정말 사랑은 했는데 이런 도덕적인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필요는 없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부부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하고 두 번째 사연도 성적 호기심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는 마음껏 사랑하시고 또 이제 그러한 남편하고의 이제 전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니어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의 성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고 오늘도 건강한 성생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